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한 번, 두 번, 심할 때는 네다섯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멍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고 가늘어졌거나 다 본 것 같은데도 뭔가 개운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 심지어 바지 올리고 나서 몇 초 있다가 또 찔끔 흘러나와서 당황스러웠던 경험. 여러분,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60대, 70대 남성분들 중에서 열의 아홉은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실수가 뭔지,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의 전립선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올바른 방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15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들고 찾아오세요. 원장님, 저 밤에 너무 자주 깨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다 본 것 같은데 또 마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불편함,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는 걸 제가 15년 동안 직접 봐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 방광이라는 게 있죠. 방광은 쉽게 말해서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을 담아두는 근육으로 된 주머니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전립선이라는 밤톨만 한 크기의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이 요도라는 소변이 나가는 관을 빙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수도꼭지 밸브처럼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 50대부터 슬슬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이게 병이라기보다는 흰머리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하고 계신 그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상태가 몇 배로 나빠지고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시는 그 실수, 전립선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그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소변을 볼 때 배에 힘을 꽉 주고 억지로 짜내듯이 밀어내는 것. 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저 맞는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열에 9은 다 이걸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소변 주기가 약하니까 빨리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배에 힘을 주게 되죠. 특히 공중 화장실에서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 더 그렇고요. 바쁜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전립선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있는 행동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배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복압이 확 올라갑니다.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방광을 짓누르고 그 아래에 있는 전립선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부어있고 예민해진 전립선을 여러분이 매번 소변 볼 때마다 꾹꾹 눌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하루에 대여섯 번, 일주일이면 수십 번, 1년이면 수천 번 그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전립선이 더 붓고 더 커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배에 힘을 줘서 소변을 밀어내면 소변이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부가 뒤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방광 안에 찌꺼기처럼 고이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 잔뇨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본 것 같은데 왜 또 마렵지? 하시는 그 느낌. 바로 이 잔뇨 때문입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으니까 금방 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자꾸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광에 고여있는 그 잔뇨가 뭐가 되느냐. 세균이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따뜻하고 축축하고 영양분 많고 세균 입장에서는 천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기고 그 감염이 또 전립선을 자극해서 전립선염을 일으키고 전립선염 때문에 소변 보기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또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온 패턴이에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방광에는 배뇨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배뇨근이 스스로 수축하면서 소변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번 배의 힘으로 도와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배뇨근 게을러집니다. 아, 주인이 알아서 힘줘서 짜주니까 나는 그냥 쉬자 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 게으른 방광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게을러진 배뇨근은 되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배에 힘을 줘도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15년 동안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정말 효과 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름하여 이완배뇨법입니다. 한자로 풀면 편안하게 힘을 빼고 소변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변은 힘쓰는 일이 아닙니다. 힘 빼는 일이에요. 이 말부터 머릿속에 딱 새겨두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화장실에 가셨으면 서두르지 마세요. 마음부터 가라앉히세요.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둘째, 아랫배와 골반 부위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세요. 힘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겁니다. 마치 따뜻한 욕조에 들어갔을 때처럼 온몸이 나른하게 풀어지는 느낌. 그 상태에서 소변이 저절로 나오도록 가만히 기다리세요. 셋째, 중간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잠깐 멈춰도 절대 배에 힘주지 마세요. 그냥 몇 초 기다리세요. 그러면 배뇨근이 다시 움직이면서 나머지 소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을 힘줘서 봐오셨는데 갑자기 힘 빼라니까 오히려 안 나올 것 같고 불안하시겠죠.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딱 2주입니다. 여러분 몸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팁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환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던 건데 오늘 특별히 공개합니다. 첫 번째 팁, 자세입니다. 한국 남성분들은 대부분 서서 소변을 보시죠.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잔뇨감이 있거나 밤에 자주 깨신다면 집에서만이라도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중장년 남성분들 대부분이 앉아서 보세요. 왜냐면 앉았을 때 골반 근육이 훨씬 더 잘 이완되거든요.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는 비율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앉아서 무슨 소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먼저입니다. 자존심보다 전립선이 훨씬 중요해요. 두 번째 팁, 이중 배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변을 다 보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그대로 앉거나 선체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방광 안에 남아있던 잔뇨가 한 번 더 쭉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바지 올리고 몇 초 있다가 또 찔끔 흘러서 속옷이 축축해지는 경험 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제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이중 배뇨법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회음부. 그러니까 고환 뒤쪽부터 항문 사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앞쪽으로 살살 밀어주시면 요도에 남은 마지막 소변 방울까지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속옷이 축축해지는 그 민망함을 완전히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팁,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 수칙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후에 물이나 국물 많이 드시죠? 특히 한국 음식이 국물 요리가 많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설렁탕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 5번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잠들기 이 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물이든 국물이든 가능한 한 줄이세요. 그리고 커피, 녹차, 홍차, 특히 맥주 이 네 가지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방광을 직접 자극합니다. 저녁에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주 한잔 하시는 건 그나마 낫지만 맥주는 정말 최악입니다.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낮에 다리가 잘 붓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고 누워 계세요. 쿠션이나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소변으로 미리 빠져나가서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으니까 꼭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인상 깊은 환자분을 만났어요. 68세 되신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밤에 4-5번씩 깨시는 게 몇 년 동안 계속됐대요. 아내분이랑 각방 쓴 지도 오래됐고 낮에는 피곤해서 일도 제대로 못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약도 드셔봤는데 큰 효과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딱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완 배뇨법, 앉아서 소변 보기,
이중 배뇨, 그리고 저녁 수분 조절. 이 네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3주 뒤에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밤에 한 번, 많아야 두 번만 깨신다고요. 낮에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셨다고요. 여러분, 약 없이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배에 힘주고 소변 밀어내지 마세요. 이게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 이완 배뇨법을 실천하세요. 숨 쉬고 힘 빼고 기다리세요. 셋째, 가능하면 앉아서 소변 보세요. 넷째, 다본 후에는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이중 배뇨법을 꼭 해주세요. 다섯째, 저녁 이 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맥주, 커피는 피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아도 괜찮을 텐데 그걸 모르셔서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다음 화장실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또 다뤄드릴게요.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소변 다 보고 나서 찔끔 흘러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아내도 밤에 자주 깨는데 여자도 같은 방법을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걸 악화시키느냐, 잘 관리해서 편하게 사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돈 한 푼 안 듭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함만 있으면 돼요. 2주 뒤, 한 달 뒤, 여러분이 저한테 원장님 덕분에 밤에 푹 자고 있습니다 하고 댓글 남겨주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은 고민하시는 친구분, 형제분, 아버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라지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서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립선 건강에 정말 좋은 한국 음식 5가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밤에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